반갑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실컷 놀았나요? 시험의 점수가 곧 여러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좌절하지 말라고 한 거 기억하죠? 나는 나이고 시험 점수는 점수일 뿐이니 우리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서툴지만 나라는 것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나요? 나에 대한 인터뷰인데도 왜 이리 낯설고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럼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겉모습의 장점을 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잔머리가 많아서 차가워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뭔가요? 그럼 잔머리 많은 사람은 세상 따뜻한 사람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면의 장점을 쓰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성격이 따뜻한 편이라고 썼어요. 그렇다면은 이 3반의 22번 친구는 분명히 잔머리가 많은 친구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1반의 6번 친구는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3번 친구는 좋아하는 좌우명이나 명언으로 희망만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2반의 친구들 한번 볼까요? 2반 친구는 5년 후에는 곧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을 것 같고 10년 후에는 나의 꿈을 이루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4반 친구들 거 볼까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로 디즈니 공주 코스프레를 꼽았어요. 이건 나도 해보고 싶다. 그쵸? 그 다음 나의 자랑거리는 그렇죠. 열심히 그림 그린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꼽았네요. 자, 이처럼 신체에 대한 특징, 그리고 성격,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마음 이야기에서 보았던 자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말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자아와 하나는 사회적인 자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아라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깨닫게 되는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자아는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하나는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따따를 통해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따따가 알고 있는 따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체적 특징은 귀가 핑크색이고 발이 진짜 커요, 따따는. 그래서 지금 키도 많이 컸거든요. 다음 성격은 시크하고 약간 츤데레지만 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따따의 가치관은 정말 뭐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공놀이도 열심히 하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잠도 열심히 자고 먹는 것도 열심히 하죠. 자, 그 다음 따따의 소망은 추루를 정말 좋아해서 언젠가 추루 왕국을 만들겠다는 게 꿈이에요. 네, 만보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따따가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은 그 따따는 생활 패턴이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기청정기를 틀고 캣튀를 돌리는 걸 굉장히 무한 반복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잘해요, 굉장히. 자, 그러면 따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뭐가 있냐면은 따따는
만보의 아들로서 잘 살아가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의 아들로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따가 매번 하고 있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시킨 거예요. 우리 집을 잘 지키고 엄마의 마중을 나갑니다. 우리 따따는 애교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퇴근하면은 제 마중을 나오거든요. 이건 따따의 의무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맨날 간식을 주면서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적 자아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신체, 성격, 가치관이나 소망이나 능력과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자아와 그 다음 그렇죠.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집단이 어디예요?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나의 역할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의무이죠. 의무. 자, 그러면 우리가 신체나 성격, 가치관, 소망, 능력과 같은 어떤 개인적인 자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크지만 사회적인 자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나는 짠. 자, 이 리본을 보면 뭐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나는 개원예술중학교의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원예술중학교의 학생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학교라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고,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욕구를 절제하고, 우리 학교의 교복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지만, 어때요? 학교의 규율을 따르죠. 자, 우리 학교에서 나는 짠! 1학년 4반의 주번입니다. 자, 나는 1학년 4반이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고 싶어도 주번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죠. 그래서 주번으로서 뭐 칠판도 지우고 청소도 도맡아 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동시에 개원이 중학생이면서 1학년 4반의 주번이기도 하면서 또 어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마스크가 굉장히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싶은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어때요? 사회적 존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죠.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다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사회적 자아는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을 사회적 자아라고 한다. 자, 그런데 두 자아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먼저 따따라는 개인적 자아가 있고 또 1학년 4반의 주번이라는 사회적 자아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번을 맡고 있어요, 따따가. 근데 집에 너무 빨리 가서 이불을 덮고 자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나의 소망, 쉬고 싶은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자아를 너무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번 안 하고 도망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겠죠. 또 우리 학교 환경이 더러워질 수가 있죠. 반대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꼭 쉬어야 하는데 나는 주번이에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아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내 몸을 아끼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지나치게 억누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자아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을 텐데 우리는 이것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인적 자아가 옳다, 사회적 자아만 옳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이 봤던 이 따따의 모습이 언제냐면은 우리 따따가 3개월쯤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살이 된 지금 다리가 되게 길어졌죠? 이게 발이 크면은 그 키도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2살이 된 지금에 사람 나이로 한 14살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랑 동갑이 됐겠네요. 그래서 겉모습은 변했어요. 뼈도 많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얼굴도 더 많이 커지고 몸집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따는 여전히 따따죠. 따따 이즈 따따란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팔다리도 길어지고 키도 크고 얼굴은 조금은 변했으면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즉 내가 여전히 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 변하지 않는 생각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아 정체성.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면 자,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목표와 역할, 가치관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상태를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목표나 역할이나 가치관 등을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또 나의 어떤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균형을 이루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요즘같이 부캐가 뜨는 이 세상에 왜 다양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일관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변해도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 시대의 흐름이 막 팍팍 바뀌고 있으니까 다양한 나를 표현해야 될 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서 있는 공간, 또 내가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자아들이 나올 수 있고, 이른바 부캐라는 것처럼 내가 아닌 나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여행을 떠나야 할지, 또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 내가 여행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채비 없이 떠나는 여행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어디로 떠날지 모르니까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로 떠날지를 결정하고 가는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여행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뭐 여권을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여행 가서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여행을 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적어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뭐 여행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 쓸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타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을 못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찰의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발전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성찰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또 내 가치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나한테는 많은 돈이 중요한 줄 알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 나의 자아 실현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아니면은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한테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 직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겠죠. 또 적성과 소질은 맞아서 너무 좋았는데 나한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관이 아닌 줄 알았는데 돈을 적게 버는 일이어서 내가 이 직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직업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즉 만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못했을 때 상황이 어떠한가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게 되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또한 나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내 삶에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극성이 떨어지고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장단점이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아까 여행에 대한 비유에서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목표를 정하지 못했을 때 타지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해야 되는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도 잘 모르고. 자, 그럼 자아정체성 형성을 바르게 했을 때는 어때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불안도 없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주체적이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타인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를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자신감을 잃었을 때 친구들의 말이나 위로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나의 역할이나 능력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검사나 성격검사 등을 통한 자기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중간 기말 시험에 목표했던 점수를 이뤄냄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는 것도 좋고, 자격증을 통해서 뭐 도전을 한 다음에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도 좋고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롤모델을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위인들의 이야기, 도덕적인 위인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결국 이런 앞에 세 가지의 노력들은 결국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세상이나 사회가 정해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노력과 자신을 돌아보려는 성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파고 가고 파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나의 자신감을 되찾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가 자서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자서전입니다. 그 자서전의 표지를 만드는 과정을 선생님이 찍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4살의 인생을 담은 8쪽의 자서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아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자신의 모습.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개인적인 자아와 사회적인 자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 가치관, 능력, 신체적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습을 개인적 자아라고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회적 자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때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나 역할이나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형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죠. 자,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자신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하면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가치관이 없으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역할을 증명해 보이는 것. 또 롤모델을 설정해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나 이 3가지는 모두 어때요? 내 기준이 타인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고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렇죠. O입니다. O. 자, 두 번째, 자아에는 개인적 자아와 타인적 자아가 있다. 그렇죠. X입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그렇죠. 자, 사회적 자아가 있다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다음 세 번째,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맞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자아 정체성을 찾는 노력은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항상 헷갈리고 사실 불안해요. 어른들도. 진정한 나를 찾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일단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계속 선생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하는 노력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요. 뭔가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인생이 참 힘들다고 생각되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서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사랑합니다.